2019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임대차 3법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가장 미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코로나. 돈 다 찍어냈죠. 돈을 찍어냈어요. 그냥 기계로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은 평균도 안 돼요. 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 금리가 낮아지면은 유동성이 증가돼서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거래량이 많아진다.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이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요인 3개입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묶어서 통칭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고,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내로 제한하는 것.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대차 보장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이다.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전월세 임대료 상승폭은 5% 내로 제한하고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처럼 임대료에 제약을 가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임대료 가격을 올리게 된다. 부동산에 제약을 가하고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반대로 돈 되는 것이 어딘지 알려고 하면 국가에서 규제하는 지역 있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곳에 내가 돈이 있으면 투자하면 이게 규제가 해제돼 버리면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뛰는 거죠. 규제하는 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규제하는 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시점의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5% 상한제 걸리고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차인 내보내고 새로 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료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받게 되면 매매 금액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뭐 임차인 보호해준답시고 해놓고 서민들이 갈 데가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첫 출발점을 높여놔야 향후 4년간은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일어난 전월세 폭등은 정말 충격적인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는 정책의 결과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법의 긍정적인 취지와는 별개로 법을 집행한 시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 부작용에 관해서. 그런데 이 부작용에 관해서는 경제 논리나 부동산 시장 흐름을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공약을 내세운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번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부동산 정책을 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살아있는 시장이거든요. 죽어있는 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데 이거를 억지로 꼭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매매 시장에서도 전세 시장에서도 갈 곳을 잃고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제 쪽에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어떤 남자분이 오셨는데 와이프 등살에 시달려서 살지를 못하겠대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하나 사자고 했는데 안 샀는데 대출 받아서 사자 이랬어요. 와이프가 대출 받아서 사자,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전세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딱 생기고 나서 자기가 만일에 전세가 6억인데 그 아파트를 8억이면 샀어요. 8억이면 예를 들면. 그런데 임대차 3법 딱 생기고 나서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서 집주인이 들어온다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집주인이 들어온다 나가라. 그런데 애 학교도 있고 옮기려고 하니까, 학교도 전학 가야 되고 하니까 근처에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때 8억이면 샀던 집이 전세가 8억이 넘어가 버린 거죠.
매매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냥 샀으면 1, 2억은 벌었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돼요? 전세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제도죠. 전세금은 예를 들어서 6억을 전세를 걸고 2년 뒤에 4년 뒤에 6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6억의 가치를 받나요? 6억보다 낮은 가치를 받나요? 만약에 6억을 가지고 사과를 100개 살 수 있었으면 6억을 가지고 사과를 100개 살 수 있었으면 4년 뒤에 6억을 가지고 사과를 100개 못 사고 90개밖에 못 사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웬만한 음식점, 식당 가격 다 올랐죠. 진짜 음식점의 가격 안 올라는 곳이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을 정말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을 살면서 지금 너무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100년 만에 최고치예요. 자, 100년. 10년도 아니고 100년. 100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때문에 화폐를 막 찍어내니까, 그러면 이 화폐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화폐 인플레이션 일어난 이 화폐를 다시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경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하고 중국이 크게 지금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어요. 큰 대국에서 코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코인이 엄청난 금액의 몇십조, 몇백조 이렇게 되잖아요. 예. 몇천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코인을 못 쓰도록 만들면 중간에 화폐가 떠버리죠. 돈이. 코인으로 뭘 살 수 없도록 만들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코인에 투자하셔서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금리를 올리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이제 만들고, IMF 때라든지 중간에 2007년, 2008년도에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돈의 인플레이션 일어난 거나 화폐를 찍어내고 했던 부분에 관해서 다시 수구했던 방법은 중간층 밑에, 경제적으로 중간층 밑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돈을 걷어들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코인을 가지고 그리고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걷어들일 수 있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100년 동안 중에서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와이프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었는데, 와이프가 계속 막 보기만 보면은 계속 이제 계속 잔소리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일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자의 말이나 여자의 촉감이나 여자의 어떤 판단이 열의 9은 맞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남자 여자 같이 판단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결정을 했을 때, 그때 결과가 좋아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동산은. 이건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말 30년 가까이 동안 쭉 지켜봤을 때 결과가 그래요. 자, 그래서 서민들은 매매 시장에서도 전세 시장에서도 갈 곳을 잃고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016년 이전에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2016년 이전에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80%를 상회했다. 그러니까 6억 안 되는 아파트가 2016년 이전, 불과 한 5, 6년 전에는 6억 안 되는 아파트가 10개 중에 8채였죠. 10개 중에 8채. 자, 근데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 2016년 이후로 서울시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2020년 말에는 29%까지 급감했다. 이제 6억 원